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국가 부채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국가부채 1985조 원, GDP 첫 추월. 어제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내세운 기사 제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 기사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나랏빚 1985조 원, GDP 첫 추월. 조선일보가 일면에 내세운 제목입니다. 다른 신문들도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847조 원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낸 기여금 총액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 기여금을 많이 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신문들은 또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600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다 갚아야 할 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의 85%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합니다. 채권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장들이에요. 뭐 선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 자료화면에서 보신 내용은 지난 4월 6일 찌라시 신문들이 일제히 국가 부채가 GDP를 넘어서 2천조 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내용을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이고 그리고 재정 준칙이니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이 40%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이렇게 국가 부채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돈 걱정을 하는 자리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하는 그런 자리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그 1년이 1년씩이나 남았고 아니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는 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어떤 자리냐? 어린 왕자의 생떼쥐베리가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앙드레 말로가 얘기를 했는지, 앙드레 말로는 이제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서 가는지를 결정하는 자리란 것입니다. 즉 바람으로 항해하는 범선으로 국가를 만들자, 혹은 요즘 말처럼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러한 29,600TU를 컨테이너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만들자든지 아니면 LNG 선을 만들자, 그러한 모습을 국가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서 제시하는 자리이지, 판 가격에 톤단 가격이 얼마씩,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가 얼마씩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견적서를 뽑으라든지 그런 것들은 밑에 사람들, 그 스태프들, 참모라든지 보좌진역들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도자는 내가 5년 동안 이 임기 동안 이 국가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한민국이 세계 4대 채무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채무와 부채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그 채무와 부채는 다른 뜻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구글링으로 찾아보시면은 채무와 부채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순수 채권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빌려준 돈이 우리가 갚을 빚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찌라시 신문지들이 이렇게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이 넘었다고 걱정하면은 왜 지금 그 가게가 빚을 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채무입니다. 가게. 만약에 가게가 그 대출을 받은 그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그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가고 그 집에 살던 가족들은 완전히 밖으로 진짜 나앉게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왜 국가 부채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왜 가계에는 그렇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국가 부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께서 이제 관포지교라는 그 말을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관중과 포숙의 그러한 끈끈한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제환공을 모시고서 제나라를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먼저 패권국으로 끌어올린 관중입니다. 관중이 이제 사마천사기에도 나오죠. 사마천사기가 이제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열전에는 이제 처음이 이제 백이열전 그리고 두 번째가 관중열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관중의 그 재임하는 동안에 관중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제환공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제환공은 사냥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당시 황제들이 그렇듯이 이제 주색에도 이제 좋아하고 그러한 환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환공은 어떠한 장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관중이 그 역할 뭐 팔구화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환공은 환공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일화가 무슨 내용이냐? 이제 제환공이 그날도 이제 아침 그 전날에 이제 사냥을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그 아침에 있는 경연에 불참을 하고 점심때 돼서야 이제 그 관중을 불러서 머쓱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재상, 내가 이제 사냥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며칠씩 비우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 내가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그 아침에 열리는 경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많은데 나에 대해서 재상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이제 관중은 환공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환공께서 사냥과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렇게 아뢰고서 환공은 결단을 빨리 내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 그러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아뢰죠.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깔고 앉아있지 않는 황상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환공은 그러한 결단력, 그러면 그 결단력도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관중과 제환공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 사마천 사기에는 황후와 유방의 얘기도 나옵니다. 유방이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객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한 유방이 귀족 출신 그리고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를 수십 번 전투를 벌여서 수십 번을 지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로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방이 나중에 자신이 항우를 물리치고서 한 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투 능력은 내가 한신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전략, 기획, 그리고 천시라든지 지리를 보는 것은 장량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병참 보급은 소화보다도 못하지만은 내가 잘하는 딱 한 가지는 앞서 말한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려서 전쟁에서 승리할지를 자신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최백은 교수가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 최백은 교수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최백은 교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면서 왜 그렇게 최백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